국내 기독교 선교 역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성지가 좋다 국내편.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아 떠나보았는데요. 바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선교사들 중에는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거나 일본 선교를 통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쳤던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미국인 선교사이자 건축가로서 우리나라 초기 선교와 근대 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던 보리스 선교사의 흔적을 일본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현재 오구마율이 1%도 되지 않는 아시아 최대의 미전도 국가이지만 보리스 선교사가 전한 복음의 향기는 여전한데요. 지구 반대편까지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 헌신했던 보리스 선교사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선교 투어를 위해서 먼저 공항을 찾았는데요. 여기는 기포공항이고요. 저희는 이제 곧 비행기를 타고 고베로 갑니다. 고베로 가기 전에 저희가 고베로 가기 위해서는 오사카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해서 오사카를 통해서 저희가 고베에 기독교 선교 적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 성지를 다녔지만 공항에서 출발하는 것은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국내 성지를 찾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에 벌써부터 기대와 설렘이 가득해집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기 위해 힘차게 달리기 시작하는 비행기.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는데요. 그렇게 일본을 향해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은혜로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다 보니 어느덧 줄임배를 채울 기내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무엇일까 궁금했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야채를 곁들인 해산물 요리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먹어볼 수 없는 비행기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기내식. 비행기를 타야 먹을 수 있는 기내식의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교수님도 맛있게 드셨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먹는 기내식 시간은 정말 금방 지나갔는데요. 순식간에 비워진 기내식들. 김포공항에서 오사카 공항까지는 약 1시간 4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셔틀을 이용하면 공항으로 이동해 짐을 찾을 수 있는데요.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짐을 찾으려면 이렇게 셔틀을 타고 가야 되나 봐요. 교수님과 저도 맡겨둔 짐을 찾은 후 본격적인 일본에서의 성지 투어를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드디어 이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려서 서울에서 떠나서 이거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바로 이제 고베로 바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베 가기 전에 네. 우리가 찾아오고 고베 안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네네네. 이제 우리나라 근대 건축사에 영향도 미쳤고 일본에서 선교사로서 활동을 했던 네. 보리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처음 사역했던 곳이 예. 고베 가기 전에 네. 교토라고 하는 곳에 교토 근방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들렀다가 네. 고베로 가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여정은 교토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교토 옆에 네. 오미하치만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드디어 시작된 일본에서의 첫 여정. 고베로 향하기 전 먼저 오미야치만시에 남아있는 보리스 선교사의 흔적을 찾아가기로 했는데요. 섬나라답게 도로 옆에 펼쳐진 바다 풍경을 구경하며 차로 약 1시간 20분 정도를 달리다 보면 과거 상업 도시로서 일본의 전통적 분위기가 남아있는 오늘의 목적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오미야치만시는 보리스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저희가 이곳이 정확하게 일본의 어느 정도쯤 되나요? 우리가 오늘 찾아온 곳이 이제 교토에서 네. 동북쪽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교토의 동북쪽에 이제 오미 하찌만시라고 하는 시인데 네. 이 시는 이제 보리스 선교사가 사실 처음 일본에 1905년에 도착한 곳이 이곳이에요. 아, 이 지방이에요? 네, 여기인데 예. 여기는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뭐 익숙한 한자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조선인 가도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조선인 가도 이전부터 네. 이 지역이 사실 일본 고대사로 가면 네. 도레인들이 와서 머무는 곳이에요. 도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자리 잡고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네. 이 도쿄 동북부에 있는 큰 호수, 비와호라는 호수인데 네. 이 호수 근처에 그 도레인들이 문화를 형성하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원시 일본 그 문화의 뭐랄까요? 출발점이라고도 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이 오미 하치만시 근처에는 백제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고려사라고 하는 절도 있고 백제가 고려 우리나라 지명 우리나라 아닌가요? 지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까지 오기 전에 후쿠다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네. 그 시에는 일본에 문자를 전해줬다고 알려져 있는 왕인 박사, 네. 왕인 박사를 기리는 신사가 있고 공원이 있고 네. 거리 이름이 있어요. 그 정도로요? 네. 그러면 진짜 확실하네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조선인 가도라는 그 한참 후의 얘기예요. 아, 예. 말 그대로 조선인 시대잖아요. 네. 이것이 사실 이 길이 지금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이 조선인 가도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조선 통신사들이 부산에서 출발해서 여기 일본 태평양 쪽에 바다를 쭉 타고 와서 오사카까지 와요. 네. 오사카서부터는 이제 육로로 걸어가는 거야. 아. 그 걸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길이에요. 아, 그분들이 지나가는 네. 길이었군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큰 길이 없었잖아요. 그 길을 만들어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럼요, 거네, 그럼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길이 조선인 가도인데 다시 말하면 조선통신사가 통과한 길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조상들이 통과한 길. 그러면 이게 적을 때는 이게 400명, 300명, 400명 선인데 규모가요? 많을 땐 1200명까지도 가요. 와, 그러니까 엄청나네.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절단이 아니에요. 모든 기술과 문명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같이 왔었기 때문에 네. 그 사절단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컸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길로는 이게 다 수용이 될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지체 높으신 분들은 또 뭐 가마나 또 뭐 말을 타고 가셔야 되니까 그 길이 만들어졌고 그 길을 지금까지도 이들은 그 조선인 가도라고 부르고 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이곳에 보리스 선교사가 와서 1905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이 지역에 와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바로 보리스 선교사가 이곳에서 했던 행적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 한국의 역사도 한번 돌아볼까 이렇게 네. 생각해서 여기 왔습니다. 또 조선인 가도를 또 저희 조선의 후예인 또 저희가 또 걷는 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 그 후예인 우리가 보리스 선교사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해준 분들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좋은 한적한 도시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여기 찾아왔고 오미야치만에서 히코네까지 이어져 있는 조선인 가도. 이 길은 한일 우호와 화합의 길로서 오직 에도마쿠의 장군과 조선 통신사만이 지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전통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의 오랜 역사를 함께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성지 투어를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일본은 올 때마다 좀 일본스럽다. 정말 일본스럽다는 거를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 특히 이 마을은 이제 오래된 마을이라 네.
더 그런 느낌이 크죠. 네, 한적하고 깨끗하고 네. 진짜 여기는 일본입니다라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동상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찾아온 네. 보리스 선교사 동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오우미 하치완시에서는 그만큼 사실은 이 선교사에 대해서 이분이 처음 왔을 때는 배척했지만 예. 사실은 오우미 하치완시가 이 선교사로 인해서 참 많은 영향을 또 받게 된단 말이죠. 아, 혜택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 시에서도 예.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을 기억하는 어떤 그런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놨죠. 그러네요. 딱 형사님 서 계신데 일본 소녀가 이렇게 와서 네, 네. 꽃을 네. 이게 지금 생화예요. 생화고 이제 새롭게 꽂아놓는 네. 고마움을 어쨌든 표시한다는 그렇죠, 거죠. 이 그렇죠. 마을 어. 아이들이. 그만큼 사실은 이 오우미 하치바는 보리스 선교사와 관련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첫째는 학교, 병원, 뭐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YMCA 운동이었어요. 아.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YMCA 운동. 제일 처음에 영어를 가르친 사람.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의 선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보리스 선교사. 대학에서 YMCA 활동을 시작한 이후 1905년 25세의 나이로 일본에 건너온 그는 사가 현립상업학교의 영어 교사로 근무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도 많았지만 흔들리지 않던 그의 선한 의지는 선교사역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열정도 불러일으켰는데요. 1920년에 이 보리스 선교사가 이 인천에 이 지역에서 선교를 계속하려니까 많은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많은 자금이 필요해서 회사를 설립해요. 아, 그 회사가 이제 형제사라고 하는 네. 회사를 설립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많이 알려졌던 그 약품을 네. 판매를 하죠. 그래서 아. 유통회사에 사실은 생산회사가 아니라 그 비즈니스를 하셨네요. 그 비즈니스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아주 그 유명한 그 회사가 유카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제품을 가져다가 일본에서 유통하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유통이 이제 한국까지도 와서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해졌죠. 알죠? 모르는 사람이 네. 없죠. 모든 뭐 옛날에는 거의 다 안 써본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했던 그런 이제 약품이었죠. 이 사업을 통해서 또 이 지역의 경제적인 그 도움도 줬고 또 그것의 그 이익을 통해서 이 일본 지역에 이제 많은 선교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했죠. 그것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제 학교도 세우게 되고 또 그가 원하는 이제 선교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들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전도선을 타고 비아오 호수 위를 오가며 복음을 전했던 보리스 선교사. 그는 선교를 위한 일이라면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를 통해 미국의 약품을 유통하며 지역 경제의 발전은 물론 일본 선교 사역의 기틀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활동은 단순한 복음 전도의 선교를 넘어 사회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되게 다양한데 또 저희가 여기 온 목적 중에 하나가 보리스 선교사의 그런 건축에 대한 그런 저희가 생각을 갖고 왔는데 또 그분이 세웠던 또 그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향해서 저희가 또 한번 가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여기 처음 올 때 그분은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아, 그래요?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인데 영어를 가르치러 왔었어요. 영어를 가르치러 왔었는데 영어를 못 가르치게 되겠어. 왜냐하면 이분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쳤어. 싫어하겠네요. 그러면서 바로 YMCA를 만들었어. 그래서 아이들을, 중학생들을 이제 그 YMCA 운동을 통해서 크리스찬 문화를 이제 소개를 하고 거기 이제 활동을 같이 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 불교인데, 그러니까 불교의 승려들이 이거 아니다. 그래서 결국 보리스를 쫓아냈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영어 선생 자격을 박탈해요. 2년 만에. 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뭐 선교사로 왔는데 그래서 이분이 시작한 게 건축이야. 본래 건축을 전공했으니까. 그래서 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어떤 그 교두보를 마련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여기에 그 선교 본부를 만들어서 그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세우고 이제 이분이 사실은 본래는 이분이 여기서 활동한 것이 형제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우리나라의 그 형성된 교회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교회이긴 한데 어쨌든 복음을 통해서 그런 이 지역의 복음화 운동을 전개해 나갔죠. 그러면서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그런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어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이분을 기억하게 된 거죠. 성교사님의 또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향해서 저희가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선교사 사업가로서뿐만 아니라 건축가로서 널리 이름을 알렸던 보리스 선교사. 그가 이 지역에 끼친 영향이 컸던 만큼 오랜 세월 속에서도 그 손길이 닿은 건물과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보리스 선교사가 남긴 또 다른 흔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던가요? 보리스 선교사의 또 다른 흔적을 찾아가기에 앞서 일본의 맛과 향을 아주 진하게 느낄 수 있다는 한 음식점을 먼저 들렀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일본의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특산품이 있을지 궁금했는데요. 성교사님 이거는 네. 어떤 게 들어간 거? 아 이거는 굴 들어간 거네요. 네, 굴. 굴하고 이때만 나오는 네. 이 굴 유원의 히로시마예요. 히로시마산이라는 히로시마산. 메뉴판에는 굴 요리를 추천하는 메뉴가 있었는데요. 메뉴판 맨 앞에 있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시간.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분위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보글보글 끓는 우동의 면발,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탱탱한 모습의 굴. 과연 이것은 어떤 맛일까요? 근데 이거는 교수님 어떻게 보면 라면도 아니고 못하는 거 그냥 탕인 거죠. 우동이 들었어. 우동이 든 탕인 거예요? 약간 와. 그죠. 굴 크기가 굴 미소 우동. 아까 된장 어떻게 보면 쉽게 하면 된장국에다가 된장찌개가 된장국에다가 된장에다가 우동 넣고 굴 넣고 네. 끓인 거죠. 이게 굴이 근데 먼저 굴을 맛보아 보았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퍼지는 굴의 향과 식감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국물 맛은 어땠을까요? 어머나. 우리나라의 된장국과 같은 맛이었습니다. 아 여기 밑에 우동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냄비 속에 있는 우동까지. 이 계절에만 먹는 거니까. 계절에만 나올 수 있는. 시기만 나오는 거니까.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시기만 먹을 수 있는 우동.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동 면발이 틀린데요? 끊어지는 면이 아니라 그래요? 약간 면이 딱딱하면서 약간 와 이게 틀리다. 특이한 면발이었는데요. 면발 자체가 좀 딱딱했지만은 또 특유의 식감이 있는 면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먹어볼 수 없는 면발. 보고 물어서 먹는 일본에서의 첫 식사. 된장국에 우동을 넣고 굴을 넣어 먹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조합이었는데요. 그 나름대로의 식감과 맛이 있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미소 된장의 맛은 정말 특이하고 신선한 맛이었습니다. 진짜 한국에는 없는 맛이네요. 어머, 교토에 와가지고 일본에 와가지고 처음 먹어보는 어떻게 보면 된장찌개 속에 우동과 굴 진짜 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고 한번 교토에 오시면은
오미야 지방에 오시면은 좀 먹어보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식사는 아주 대만족이었습니다. 따끈한 국물로 몸의 열기를 올리고 이번엔 영적 온도를 높이기 위해 다시금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교수님, 그러면은 이 지역은 곳곳에 보리스 선교사님의 흔적이 남아 있겠네요. 그렇죠. 요 바운다리 안에서는 네. 뭐 이분이 살던 집부터 시작해서 학교, 병원, 뭐 이분이 지었던 그 뭐랄까요, 건축물들, 네. 뭐 다양한 것이 남아 있죠. 여기는 일반 주택 같은데요? 일반 주택인데 네. 사실은 조금 보시면 기와도 다르고 위에 보면 굴뚝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네. 일본식과 서양식의 어떤 절충된 그런 이제 집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네요. 이건 바로 보리스 선교사가 살던 집이에요. 아, 사택이었어요? 자신이 지어서 자신이 살던 집. 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유업이라고 표현할까? 그 이제 그분이 만들었던 오미 형제사라고 하는 그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유통회사가 유지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건축회사가 또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네.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이번 그 보리스 선교사의 어떤 그 발자취를 보존하는 네. 법인을 만들어서 이 집도 보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념관, 보리스 선교사의 기념관으로 사용되어지는 건물입니다. 보리스 선교사의 어떤 발자취는 아무튼 이 오미 하치반시에서 네. 특별히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근처는 다 이분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참 재밌는 곳인 것 같아요. 네. 곳곳에 형사님의 발자취가 있고 거기가 뭐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가면은 있다. 그렇죠. 또 저희가 그리고 한번 다른 이제 곳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확실히 뭐랄까요? 그만큼 이 지역에 이제 뿌리가 깊었고 영향이 컸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역 곳곳에서 보리스 선교사의 다양한 흔적을 만날 수 있었던 오미야 지방. 그만큼 컸던 보리스 선교사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선조들이 걸었던 길, 그리고 보리스 선교사가 걸었던 그 길 위를 오늘날 우리가 함께 건너는 것이 더욱 뜻깊었습니다. 그 의미 있는 발걸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오늘 못다한 보리스 선교사의 선교 스토리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